네,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저희 포커스 오늘을 통해서 매주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간에 방송된 내용을 울산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거 유튜브에서 울산 MBC 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 울산 MBC 뉴스 채널이 나와요. 네네. 여기에 이제 기존에 방송되고 있는 뉴스들이 계속 업로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재생 목록이 하나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예. 이곳을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이라는 네. 이 타이틀을 달고 지금 네. 예, 코너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희정 기자는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제 이름 달고 코너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6월 28일은 울산 조선해양의 날이었는데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 또 본사 이전 문제까지 조선해양 분야에서 현재 진행형인 이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 울산시와 현대중공업 등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대거 참여를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얘기가 좀 미묘하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알아보죠. 그런데 왜 또 6월 28일이 울산 조선해양의 날이죠? 예, 이게 우리나라 전체 조선해양의 날과 별개로 울산 예. 조선해양의 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올해로 13회째를 맞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 1974년에 지금 현대중공업의 전신인 현대조선소가 준공이 됐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로부터 초대형 머뉴 운반선 두 척을 수주를 해서 공사를 끝낸 다음에 명명식을 했던 날이 6월 28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을 울산 조선해양의 날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념하는 날에 태생부터가 현대중공업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울산의 조선 사업을 얘기하면서 현대중공업을 빼놓고 얘기한다는 건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다는 네. 것을 이 날짜가 왜 6월 28일인지도 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그렇군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날을 기념하는 자리에 울산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도 참석하는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울산시와 조선 관련 업계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경제부시장이 참여했고 울산시 의회 의장도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랑 관련된 협력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뭐 협력업체 우수 업체들이 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자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는 뭐 단순히 그동안 뭐 울산 조선산업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울산의 조선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뭐 울산이 업체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냐 이런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그 당사자들이 발언을 순서대로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발언의 온도차들이 너무 커서 좀 약간 머쓱한 상황이 좀 연출됐었던 겁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길래 그렇게 머쓱한 상황이 연출이 됐나요? 이 이제 처음에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념사나 축사 같은 걸 듣는 순서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 행사의 순서가 먼저 울산시의 경제부시장이 나와서 기념사를 하고 그리고 울산시 의회 의장도 나와서 축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도 나와서 기념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왔던 송병기 경제부시장부터 그동안 울산 조선 사업이 울산 경제 전체를 견인할 것 정도로 굉장히 큰 산업이었는데 불황도 너무 심한데다가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이 본사를 서울로 옮겨가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민들의 불황과 충격이 너무 크다. 그리고 심지어 연구개발센터도 판교에 둔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울산에서 조선해양 플랜트 연구원이나 뭐 조선해양산업 고도화 전략 같은 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차질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염려하고 좀 한탄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는 현대중공업도 나와 있었죠.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순서로 등장한 게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이었는데 황세영 의장은 수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아예 원고도 준비하지 않고 단상에 올라와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계속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뭐 현대중공업은 이제 울산의 자랑이고 정재영 회장이 울산에서 털을 잡고 계속해서 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서울로 가니까 울산 시민들의 박탈감과 아쉬움이 너무 크다. 그리고 판교로 연구개발 인력이 5,000명이나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울산은 뭐가 되는 거냐. 울산은 그냥 생산 기지로 전락하고 빈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자기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시가 앞으로 2030년까지 조선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비전이 있는데 도대체 현대중공업 너네들은 어떤 식으로 거기 참석할 거냐. 그 비전을 내놔라.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본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을 하는데 현대중공업이 계속해서 뭐 최고의 조선산업을 유지해서 울산에서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조선해양의 날을 기념하겠다고 온 자리부터 결국은 현대중공업 너네 왜 법인 분할하고 왜 본사 서울로 가서 왜 울산에는 껍데기만 남기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뭐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송철호 울산시장이나 또 참석했던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 물적 분할까지는 알아서 하는데 적어도 본사만큼은 울산에 남겨달라고 요청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삭발까지 하면서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같이 모인 자리고 또 날이 날이다 보니까 좀 그런 서운함을 좀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날이 날이니까 조금 그 서로 축하하고 좋은 얘기가 사실은 오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렇게 안 됐는데 그러면 그 현대중공업도 이 자리에서 그 뭐 발언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그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그 다음 순서로 한영석 대표이사가 올라와서 축사를 이제 기념사를 했는데 이제 사실 또 이것도 미묘한 게 한영석 대표이사 당사자가 그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 주주총회 의장을 맡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당사자 중에 당사자인데 나와서 얘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준비한 원고가 있었는데 지금 황세영 의장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연설 말미에 왜 우리가 그런 어려운 결정들 내렸는지 설명하겠다라고 이제 황세영 의장 발언이 아니면 울산시 이제 경세부시장 발언에 대한 해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쏟았어요. 내용 자체는 새롭지는 않습니다. 뭐 기존의 현대중공업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 국가들에서 중소조선소 이런 것들을 이제 합병하고 회사 덩어리를 늘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작업 해야 되고 이미 우리나라의 중소조선사들이 굉장히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지 않느냐. 우리라고 그게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울산시나 울산시 의회가 얘기했던 이제 기술개발센터의 문제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연구개발을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보다는 판교로 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울산에서 우려했던 문제 그러니까 울산의 인력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기존의 주장대로 울산에서 가는 사람은 40-5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지금 당장은 안 간다. 그리고 말끝에 했던 말이 조금 미묘합니다. 아까 황세영 의장이 했던 얘기 중에 뭐 울산에 남아서 울산에서 계속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한영석 대표에서 얘기하면서 영원히 울산에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극소수 이남만 갈 수 있다. 울산에서 유출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확답을 완벽하게 주지는 못한 거죠. 이 자리에서요. 아무튼 계속해서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런 약간 미묘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을 갔으니까 울산은 껍데기만 남는다. 그거 아니고 본사 중공업 울산에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절대 안 간다. 무조건 울산에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까지는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죠. 그러네요. 조금 좀 미묘한 그런 자리였는데 어쨌든 뭐 이 자리는 단순히 예전에 울산의 조선업이 정말 잘 나갔다. 그런 뭐 자화자찬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울산이 조선해양 산업으로 먹고 살지에 대한 어떤 비전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울산시도 앞에 잠깐 나왔지만 뭐 2030년까지 조선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비전을 내놓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울산시가 하겠다는 차세대 뭐 조선해양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름에서 나왔지만 기술을 연구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술을 연구 개발하려면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기업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정작 그 기업 그러니까 당사자인 카운터파트인 현대중공업이 연구 인력들이 지금 판교에 다 모이지 울산에 모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울산시가 하겠다는 거 아까 뭐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던 조선해양 플랜트 연구원 뭐 울산에 분원 유치한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미래 선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단지를 구축하겠다. 여기서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리고 뭐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설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연구 개발을 상대인 현대중공업이 여기에 뭐 인력
아무리 소수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예, 예. 사무실 자체가 판교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뭐가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이 남죠. 그래서 사실 이 행사도 약간 좀 우스워진 게 마지막에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겠다라는 선언문을 낭독하긴 했는데 예, 예. 정작 당사자들이 울산에 안 남고 떠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네, 그 네. 선언문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맨 처음에 했던 기념사부터 좀 모순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연구개발센터가 현대중공업이 판교로 옮겨가기로 했기 때문에 울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노력을 할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 현대중공업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뭐 울산시 또 울산시민 근로자 또 현대중공업 사측 모두가 좀 온도차가 지금 다르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또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또 저희들이 또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